오늘이 우리 결혼 27번째 기념일입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가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함이었을까요? 저는 올해 61살,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59살,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집에서 보낸 전업주부예요. 우리에게는 31살 된 아들과 29살 된 딸이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여행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단둘이서만 어디 가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항상 가족 여행이었고 아이들이 커서는 각자 바빠서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괜찮을까 정말?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콧노래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자주 들었던 그 목소리가 언제부터인가 집 안에서 사라졌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제가 일하느라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퇴직하고 나서 1년 저는 매일 집에 있으니까 아내와 마주보고 지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요? 드라마 틀까요? 날씨가 덥네요. 이런 일상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부산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아니면 제주도는 어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틀 3일을 아내와 단둘이서만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34살 때였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첫 미팅에서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었죠.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그때 아내는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직원이었어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영업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첫 만남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했습니다.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이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대화가 쉬웠어요.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거든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평생 잘 부탁해요.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달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한강공원에서 라면 끓여 먹기, 동대문 야시장 구경하기, 명동에서 영화 보고 커피 마시기. 여보, 저기 봐요. 커플들이 다 우리보다 어려 보여요. 아내가 웃으며 말하면 저도 따라 웃곤 했어요. 우리도 아직 젊은데 뭘.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더 중요하죠.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일에 매달렸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 있으면 나가야 했고요. 아빠 언제 와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내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딸 지은이도 태어났고 아내는 더욱 육아에 전념했어요. 저는 더욱 일에 집중했고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아이들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민수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지은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학원비가 올랐대요. 아이들 옷 사러 가야겠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가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더욱 바빠졌어요.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성적 챙기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여보, 민수 수학학원 바꿀까요? 지은이 영어 캠프 보낼까요? 우리의 대화는 온통 아이들 교육 이야기뿐이었어요. 그 사이 저는 과장에서 차장이 되고 차장에서 부장이 되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새벽에 나가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고마워요.
가끔 제가 말하면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죠, 뭘.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게. 제가 일하는 것도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것도 모든 게 당연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작년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 인사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집에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는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거나 산책을 나갔죠. 저녁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이 다음 주잖아요. 이번엔 좀 특별하게 보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결혼 기념일을 깜빡했거든요. 매년 아내가 챙겨서 외식 정도 하고 마는 게 전부였는데 올해는 여행을 가자니요. 어디로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산이나 제주도는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둘이서만요. 우리 둘이서만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묘한 떨림을 가져다 주었어요.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여행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바다가 정말 예쁘대요. 아내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펜션도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아내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표정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이틀 동안 뭘 하며 지내지? 무슨 말을 하며 지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둘이 있었던 게 언제였나 생각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는 각자 바빠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만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아내가 확정적으로 말했어요. 부산으로 정했어요. 해운대 근처 펜션을 예약했어요. 이틀 1박으로 다녀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퇴직해서 시간은 충분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좋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아내는 즐겁게 옷가지를 챙기고 맛집 정보를 찾아보고 관광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횟집이 맛있다고 하네요. 이 카페도 유명하대요. 해변 산책로가 정말 예쁘대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어색했어요. 버스에서 뭘 하며 갈까? 숙소에서 뭘 하며 지낼까? 식사할 때 무슨 대화를 할까? 평소에도 우리는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낯선 곳에서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였어요.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어색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부산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떨렸어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니까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둘이서만 나오는 게.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그러게요. 언제 이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맨날 같이 다녔잖아요.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맞아요. 그때는 바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가족 여행들, 그때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주변을 보니 젊은 커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젊은데 뭘. 저도 농담조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는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젊은 커플들이거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었죠. 우리처럼 60 넘은 부부가 둘이서만 여행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이제야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창밖 풍경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이제 부산까지 3시간 동안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내를 조용히 깨웠어요. 여보, 일출 봐요. 아내도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더니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일출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부산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아내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기 산 좀 봐요.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저도 아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정말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게요. 올해 단풍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가을이었잖아요. 단풍이 이렇게 예뻤었나? 아내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때는 단풍보다 신부가 더 예뻤으니까. 제가 농담조로 말하니까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뭘 그런 말을. 오랜만에 아내와 주고받는 농담이었어요. 조금씩 어색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 어릴 때 얘기,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 민수가 어릴 때 참얼미를 심하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여행 갈 때마다 걱정이었어요. 지은이는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맨날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는 게 더 힘들었죠.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바다 냄새가 나요. 저도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였어요. 숙소는 해운대 해변에서 가까운 펜션이었어요. 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곳이었어요. 와, 정말 좋네요. 아내가 감탄하며 창밖을 보았어요. 저도 같이 창밖을 보니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짐 정리하고 바다 보러 갈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오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바다 보는 게. 아내가 말했어요. 저도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발가락을 간지럽혔고 바닷바람이 시원했어요. 여보. 갑자기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여행 와줘서요. 처음에는 어색해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아내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우리가 뭘 하며 지낼까 싶어서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죠? 네, 지금은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색했던 건 서로에 대해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관심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해변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저녁 먹으러 횟집에 갔어요. 아내가 미리 찾아둔 맛집이었어요. 회가 정말 신선하네요. 국물도 시원하고요.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거였어요.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며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먹으니 새로웠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매일 같이 살면서도 서로 뭘 하며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로 산책하고 책 읽고 텔레비전 보고. 책은 무슨 책 읽어요? 요즘에는 역사책을 주로 봐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는 재미에 살아요. 어떤 요리 배우세요? 이탈리아 요리요. 파스타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오, 그래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집에 가면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는 창가에 앉아 야경을 봤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멀리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여행 다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아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도 좋고 경주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도 다시 가보고 싶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했어요.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손을 잡고 바라봤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출을 함께 본 적이 있었나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이 우리의 첫 일출이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처음이 남아있다는 걸요. 해변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가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아침보다 훨씬 맛있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맞아요. 가끔은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해동용궁사에 다녀왔어요. 바다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절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점심에는 밀면을 먹었어요. 부산의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서 찾아간 집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민수, 지은이도 데리고 와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요. 가족 여행도 오랜만에 해보고요.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했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진 마을이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도 사진 찍을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지나가는 젊은 커플에게 부탁해서 우리도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찍는 둘만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게요. 거실에요? 네, 거실에요. 우리 첫 여행 기념 사진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첫 여행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아쉬워했어요. 벌써 끝나네요. 다음에 또 와요. 언제요? 봄에 벚꽃 필 때 어때요? 좋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다시 설렘이 묻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뭘 하며 지낼지, 무슨 말을 할지.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좋네요. 우리가 이런 걸 왜 이제야 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대화가 늘었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에 뭐 드실래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갈까요? 작은 일상 대화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봄에 다시 여행을 갔어요. 이번에는 경주로 가서 벚꽃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제주도도 다시 가고 강원도 설악산도 다녀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첫 번째 부산 여행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년퇴직 이후 막막했던 노후 생활이 아내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제 아내가 또 말했어요. 이번에는 유럽 여행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어때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싶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함께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함께 볼 풍경들, 함께 먹을 음식들, 함께 만들 추억들이요. 어색해서 못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요. 오늘은 아내와 무엇을 하며 보낼까?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묻곤 해요. 오늘 뭐 할까요? 퇴직 후 무료했던 일상이 이제는 기대되는 하루하루로 바뀌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설렐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여행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색함이 두려워서 주저했던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 시작해봐.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야. 오늘도 아내가 물어봅니다. 다음 여행은 언제 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언제든지 좋아요. 우리 함께니까요.